해서 그 다음에 미니 배치라는 걸 할 건데, 미니 배치는 뭐냐면 원래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데이터는 한 줄 쓰고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 데이터가 100개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코스트 펑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코스트 펑션은 W 제곱항과 B의 제곱항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W가 여러 개면 W1 제곱항, 2 제곱항 쭉 나올 거고 이런 애들로 만들어진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00개를 다 넣어야 이 수식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런 거 해가지고 W들을 옮겨가면서 최소값 구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해보니 미니 배치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배치 이제 나중에 나오는 개념까지 제가 같이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니 배치는 뭐냐면 100개 중에 요만큼씩 100개 좀 그렇다. 1000개 100개씩 끊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100개씩 끊어서 100개씩 끊어서 이렇게 할 건데 나중에 우리가 경사하강법을 쓸 때 원래는 전체를 다 넣고 코스트 펑션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경사하강법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토캐스틱 경사하강법이라고 해서 랜덤하게 100개만 뽑아서 해도 잘 돼요. 의외로. 그래서 우리가 경사하강법 할 때 전체를 다 넣지 않고 100개씩 뽑아서 하는 스토캐스틱 경사하강법을 씁니다. 이럴 때 어쨌든 요 문법이 한 번에 하는 그 단위를 저희가 배치라고 부르고 미니 배치. 조금씩 끊어서 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요걸로 만약에 요만큼으로 제가 끊어서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W와 B가 정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만큼 갖고 또 코스트 펑션을 만들어요. 코스트 펑션. 그러면 또 코스트 펑션이 나오죠. 그럼 여기도 W와 B가 있죠. 근데 아까 초기값이 필요하잖아요. 그 초기값을 아까 구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니 배치를 내가 3개로 나눠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구한 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구할 때 요 초기값을 넣고 거기서부터 출발. 그다음에 또 W와 B가 있으면 요 초기값 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 초기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초기값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으냐도 사람들이 연구 분야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세요. 초기값을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갇혀버릴 수도 있고 여기 갇혀버릴 수도 있고 이걸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2차 함수가 아니잖아요. 이 XW1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게 막 500개씩 1000개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값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거의 우리는 막 0으로 잡으면 거의 답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초기값을 어떻게 잡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나중에 파인 튜닝이라는 개념 많이 나오잖아요. 이미 학습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학습하자. 이런 얘기는 대부분 어떤 개념이냐면 W를 뭐 있는 것부터 어떻게 출발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W로 코스트 펑션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존 거는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 이미 학습된 거는 초기값을 배로 쓴다는 초기값.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W를 결정할 때 코스트 펑션을 W 뭐 EW 제곱 더하기 뭐 EW1 제곱 뭐 W2 제곱 더하기 뭐 쭉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W들을 우리가 학습을 이미 했어요. 그럼 얘는 0.1이고 얘는 0.2고 이렇게 세트가 쭉 정해져 있겠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또 학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뭔가 할 수 없어요. 이 변수를 결정하는 건데 이미 숫자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새로운 데이터로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새로 C를 구해서 C를 새로 구하는 건 아니죠. 아까 그 수식대로 하면 똑같죠. 단 데이터가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2였던 게 3으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5의 W, 뭐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걸 가지고 그대로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초기값을 이거로 넣는 거예요. 초기값을.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를 쭉 학습해서 썼어요. 이렇게.
계속 쓰다가 한 달이 지났으면 우리가 모델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델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는 W 값을 새로 지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맨 땅에 이 데이터만 갖고 할 거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가지고 그럼 앞에 데이터가 또 필요하냐? 아니요. 앞에 데이터는 필요 없어요. 이 데이터만 새로운 데이터만 갖고 할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로 갖고 하면 이런 수식이 나오겠죠. 그럼 예전에 한 거는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초기 값으로 들어가요. 초기 값으로 들어가요. 이걸 잘 생각하시고 모델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개념은 W를 우리가 새롭게 정하겠다는 얘기고 W를 정하기에 의해서 앞에 썼던 데이터가 다 필요하냐? 아니란 얘기죠. 이미 이 데이터는 요 W 값들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새 데이터를 가지고 코스트 펑션을 만든 다음에 이걸 W는 이걸 여기다 넣는다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데이터만 갖고 이걸 만들어 코스트 펑션을 만들어 놓고 W는 초기 값으로 쓴다. 초기 값으로 쓴다. 요게 생각보다 자세히 설명을 안 하면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미니 배치로 쪼갠다는 얘기는 이걸로 한 다음에 W를 정해요. 그럼 W가 0.1, 0.55 정해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얘는 뭐야? 얘는 이걸 어떻게 반영하지? 그게 아니고 코스트 펑션 요거 가지고 새로 만든 다음에 초기 값을 요걸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중에 스토캐스틱이라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 이렇게 랜덤하게 100개를 뽑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서 안 뽑히고 얘 이렇게 듬성 뽑히겠죠. 100개. 그래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 다음에 또 100개를 뽑아요. 그러면 아까 뽑혔던 게 또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힌 게 뽑힐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100개를 뽑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가 10번 학습을 했다. 10번 학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번 학습할 때마다 초기값 아니 W 값은 결정되는 거예요. 다음번 학습할 때는 이걸 초기값을 그걸로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10번 학습을 하면 산술적으로 1000개를 본 거죠. 1000개의 데이터를 봤잖아요. 물론 중복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산술적으로 1000개를 봤죠. 그러면 대충 데이터를 다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빠지고 안 본 데이터도 있겠죠. 2번 본 데이터도 있겠죠. 그래도 산술적으로 1000개를 본 거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1000개를 다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1에폭 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에폭. 수평이 뭐였지? 에폭. 이건가? 네, 1에폭 돌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딥러닝 학습시키는 거 보면 학습이 되다가 1에폭 딱 찍고 막 되다가 2에폭 찍고 보통 우리가 에큐러시를 찍을 때는 1에폭마다 기준으로 찍어요.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캐스틱으로 100개씩 뽑아서 10번 학습하면 1에폭이 돼요. 그 1에폭 기준으로 뭔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도 적당하게 뜯어내자는 거예요. 조금만. 그래서 사이즈를 이렇게. 요게 그럼 요 n이라는 숫자는 전체 데이터 사이즈가 아니라 제가 정한 그 배치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대로 하는 건데 그대로 하는데 배치 사이즈를 두는 거죠. 배치 사이즈만큼 하겠다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만들고 데이터 아까 했던 거 엠리스트 노딩 해볼게요. 엠리스트 노딩 6만 하고 요게 6만 바이 10인 이유는 뭐냐면 뭐죠? 원하드 인코딩으로 뽑아서 그래요. 원래 우리 여기서는 어디였지? 여기 있죠? 얘는 6만 바이 784에 6만 바이 그냥 6만 개 이렇게 하나짜리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뽑았더니 6만 바이 784에 6만 바이 10이잖아요. 왜 10이에요? 값을 1, 2, 3, 4로 준 게 아니라 원하드 인코딩으로 뽑아준 거예요. 왜? 옵션을 줬어요. 원하드 인코딩 true라고. 그래서 그래요. 얘는 옵션을 안 줬죠, 지금. 그냥 그쵸. 원합 레이블이라는 아예 옵션이 있죠. 이걸 true를 주면 이렇게 뽑아주고 안 주면 그냥 1, 2, 3, 4로 뽑아달라는 거죠. 우리는 true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데이터를 줍니다.
자, 왜 지금 우리는 지금 그 트레인 데이터에만 관심 있죠? 이번에는 학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학습시키려고. 자, 그래서 미니 배치를 한번 선택해 보자. 자, 미니 배치를 랜덤하게 뽑는 거죠. 랜덤하게. 6만 개 중에서 랜덤하게 배치 사이즈만큼 뽑겠다는 거예요. 뽑고 그러면 배치 사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10 by 784. 야, 미니 배치를 10개씩 줬네, 10개씩.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오래 걸리니까 10개씩 준 것 같아요. 미니 배치를 10개씩. 10 by 784, 10 by 10.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데이터를. Y를. 자, 크로스 엔트로피 넣어볼까요? 크로스 엔트로피가 0.5 이렇게 나온 거예요. 크로스 엔트로피 넣을 때는 실제로 그 Y 값과 그다음에 정답 값을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원하드 인코딩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 열이죠. 열이 1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 by 10 이렇게 한번 크로스 엔트로피에다 넣어본 거. 아직 학습을 못해요 우리가. 왜? 경사각법을 아직 안 배웠잖아요. 경사각법을 말로만 했지 실제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학습을 할 수는 없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가 어떤 의미를 갖고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뽑을 건지 여기까지만 한 거고 미니 배치로 뽑는 것까지 여기까지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뭘 한 거냐면 코스 펑션만 한 거예요. 코스 펑션을 만들었으니 근데 코스 펑션을 이제서야 코스 펑션을 만든 거예요. 요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C 이꼴 뭐뭐뭐뭐 W1의 제곱 더하기 뭐뭐뭐뭐 W2의 제곱 뭐뭐뭐뭐 W3의 제곱 요걸 만든 거예요. 코스트 펑션.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경사각법을 이용해서 W들을 특정할 겁니다. 이 W들을 특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경사각법입니다. 신경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2개 꼽아라 그러면 경사각법하고 오타격법. 이게 나머지는 뭐 대충 다 이렇게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경사각법하고 오차형평가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있고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우리가 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수식이에요, 수식. 요거를 얘기하면 한번 써놓고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책에는 이 델타 x가 아니라 h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 이렇게 하겠다. 제가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y1, 여기가 y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여기가 곡선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2에서 x1을 빼볼게요. 그럼 요 길이죠? 델타 x. 그죠? 그 다음에 y2에서 y1을 빼볼게요. 그럼 이게 델타 y죠? 델타는 이제 차이를 얘기하니까 결국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말고 그냥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하면 차이잖아요. 요거죠. 비율을 구해볼게요. 이걸 나눠볼게요. 수식으로 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만큼 증가했니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렇죠? 수식 자체가 그런 거죠. 이건 뭐 중학교 수학, 초등학교 수학이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원래 이 곡선이 진짜죠. 이렇게 가는데 과연 최종 시작점과 끝점으로 보면 이 기울기가 얘가 요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한 거 맞지만
순간순간은 항상 그렇진 않잖아요. 얘는 처음에 천천히 증가하다 나중에 점점 빨리 증가해서 최종적으로 이만큼 증가한 게 된 거죠. 예를 들어 2라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순간순간은 아니에요. 결론만 갖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다 알고 있어요. 순간순간. 그래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걸 줄여. 이쪽으로 보내서 x1과 x2를 아주 조금만 증가시킵니다. 아주 조금만. 근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조금만 증가시킵니다. 그거를 수학 기호로 쓰면 이렇게 써요. 리미트 정확히 써요. 리미트 극한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 x 분의 델타 y 이렇게 하면 얘를 극단적으로 작은 값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그런 뜻이에요. 수학적인 약속이에요. 그럼 얘가 극단적으로 작으면 델타 x가 0이냐? 이 x 빼기 x1이 0이냐? 0은 아니에요. 0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다. 굉장히 가까운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림으로 그리면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점을 딱 해서 굉장히 작은 값으로 하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 이 점에서 사실 이 점이 아니라 이 점과 살짝 큰 값, 요 점에서의 기울기죠. 네, 그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수식이 요 위에는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면 이제는 y라고 얘기 안 합니다. fx라고 얘기하죠. fx가 무슨 뜻이에요?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전체 값이 뭐라고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때는 델타 x 빼기 x1을 넣어주고 위에는 y 빼기 y1 대신에 fx 더하기 델타 x는 뭐냐면 fx 값 말고 x 더하기 델타 x니까 요 값이죠. 요 값을 넣었을 때 y 값하고 fx 값은 요 값이죠. 그리고 요 차이라는 얘기잖아요. 같은 말이죠. 수식만 좀 복잡했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이 차이를 최소한 거의 0으로 보내버립니다. 결국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데 델타 x가 굉장히 작을 때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걸 저희가 수학적인 기호로 델타 x는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d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델타 x 분의 원래는 델타 fx죠. y 대신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굉장히 작게 보내면 이렇게 리미트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맨날 쓸 때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기호를 약속을 했어요. 델타 대신에 d를 쓰자. 이렇게 쓰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단, 이 차이가 굉장히 작게끔 만들었을 때, 리미트를 0으로 보냈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일단 정의예요. 일단 정. 그럼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내죠. 기울기는 원래 점이 하나면 기울기란 개념이 없어요. 두 점 사이가 있어야 기울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굉장히 가까운 두 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뭐냐? 그러면 접선을 그은 기울기.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뭐냐? 그러면 접선을 기운 기울기. 요 점에서 기울기가 뭐냐?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란 말은 이 뭐죠? 1차 함수에서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y 꼴 ax 플러스 b 할 때 이 a가 기울기잖아요. 내가 이만큼 증가할 때 얼만큼 증가했니? 이게 기울기잖아요. 근데 2차 함수에서 기울기는 뭐냐면 이 접선에서의 직선을 그은 다음에 그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뭐니? 물어보면 접선을 그은 다음에 그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기울기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미분이란 얘기도 있어요. 미분 값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도함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해요. 도함수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우리 fx라고 쓰는데 이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하죠. x 집어넣으면 뭐뭐뭐 계산이 돼서 fx 값이 나오는 거예요. 3 집어넣으면 7 나오고 5 집어넣으면 9 나오고 뭐 이런 애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아는 데이터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x 집어넣으면 fx 값이 나옵니다. 뭐 이걸 y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라는 건 결국 규칙이죠. 규칙이 뭐냐? x가 들어오면 x를 제곱을 해라. 그래서 그게 y다. 이 규칙입니다. 함수는 결국에. 그래서 x가 1, 2, 3, 4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x의 제곱이니까 1, 2는 4, 2는 4, 3, 3은 9, 4, 4, 16, 5, 25. 결국 이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함수는 결국 규칙이에요. 규칙. x가 들어왔을 때 y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규칙입니다. 함수는 대충 함수라는 개념은 알아요. 자, 그러면 도함수는 뭐냐? 도함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싶어. 좀 확장을 해서 함수값 말고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기울기. 그러면 원래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수가 있으니까 그려요. 1, 2, 3, 4 있죠? 자, 1에서의 기울기 구해봐. 그래서 답을 씁니다. 뭐라고. 2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봐. 답을 씁니다. 뭐라고. 3에서의 기울기 구해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얘는 뭐냐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x가 정해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이게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미분하는 그 정의입니다. x가 정해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규칙이 있네. 여기에 원함수가 이거였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원함수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얘는 y'은 ex라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본 거예요. 자, 1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2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4, 3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6, 4는 8. 이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아까 그 델타 x분의 델타 y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로 해보니까 정말로 1일 때 기울기가 2고 2일 때 기울기가 4고 3일 때 기울기가 6이더라고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x를 정하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도함수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원함수가 이런 규칙이었으면 기울기를 구하는 함수도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원함수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 원함수로부터 x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이런 규칙을 찾아내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규칙을 저희가 도함수라고 부르고 그 도함수가 정해지면 이제는 여기다 x를 넣었더니 답이 나오는데 이 답이 의미하는 값은 함수값이 아니라 기울기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원래 함수는 규칙이죠. x를 넣으면 함수값이 나옵니다. 함수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수가 있으면 우리가 도함수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도함수는 뭐냐면 x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다시 원함수는 x를 넣으면 함수값이 나오는 애고 도함수는 x를 넣으면 기울기가 나오는 애입니다. 기울기하고 도함수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죠. 기울기는 결과값이고 도함수는 규칙입니다. 근데 이게 뭐 뉴턴이 제일 먼저 했냐, 뭐 라이프니츠가 제일 먼저 했냐 이런 얘기 많이 있죠. 근데 뭐 논문은 뉴턴이 먼저 썼는데 실제로 그 전에 메일 주고받은 거 보니까 뭐 딴 사람이 먼저 했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학계 수준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낀 거죠. 이런 게 필요하네. 그래서 수학적으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왔고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로부터 이런 도함수를 찾을 수 있고 도함수를 찾기만 하면 이건 규칙이니까 x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원래는 아까 그 리미트 어쩌고저쩌고 이걸로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도함수만 구하면 넣으면 바로바로 나와요. 넣으면 바로. 네. 그래서 이 원함수로부터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분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함수로부터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이라고 해요. 미분값은 뭐야? 미분값은 기울기를 얘기하겠죠. 네. 맞나? 그렇죠. 미분값이 함수는 아닐 테니 도함수는 아닐 테니. 그래서 다시 기울기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원함수가 있으면 그 원함수로부터 도함수를 구하는 규칙을 우리가 찾아냈고 그 규칙으로 인해서 도함수를 찾는 과정을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미분으로 찾은 도함수에다가 x값을 넣었더니 결과값으로 튀어나오는 애가 기울기더라.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뭐 용어나 노테이션 좀 정리하고 갈까요? 노테이션. dx, dy 이건 무슨 뜻이에요? 델타 x분의 델타 y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근데 이걸 리미트로 보내라는 얘기죠. 결국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분의 기호로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밑에가 보통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 x축, 위에가 뭐냐면 dx 또는 dfx 그래서 함수의 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분수처럼 막 보면 나중에 막 약분도 되고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용어도 많이 쓰죠. y 꼴 2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있을 때 y 프라임은 6x 플러스 6x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 프라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미분한 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분하는 건 뭐죠? 도함수를 찾는 거예요. 결국 y가 원함수면 y 프라임은 뭐예요?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미분이 아니라 도함수. 미분은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 프라임은 이렇게. 그러면 우리 미분하는 규칙은 그 200년 전에 그 양반들이 다 찾아놨어요. 어떻게 하죠? 지수가 내려오면서 4네. 네, 곱해지고 지수가 하나 낮아진다는 거. x의 3승 미분하면 2x 제곱, 아니 3x 제곱이 된다는 거. 뭐 이런 거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익스포넨셜 x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양반들이 오래전에 만들어 놨고 수학자들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건 저희가 수학 시간에 공부를 해서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니까. 근데 규칙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이렇게 도함수 결국 이거는 기울기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걸 찾으면 돼요. 너무 불편하겠죠. 규칙을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양반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외워서 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간단한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이건 우리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 네, 요거 정도 배우잖아요. 미분하는 거. 그래서 뭐 y 꼴 2x 3승 더하기 3x 제곱 4로 갈까요? 네. 더하기 x 7x 더하기 3 이걸 미분해봐라 라고 하면 노테이션 어떻게 돼요? y 프라임 도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미분하라는 건 도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요거 내려와서 6 x의 제곱 더하기 2, 4, 8 x 더하기 7 그리고 얘는 상수니까 0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자 x에다가 여기다가 x값 넣으면 함수값 나오는 거고 여기다 x값 넣으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리되셨죠? 미분은 결국 이겁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니고 이게 끝이에요. 끝. 결국 도함수를 구하기 위한
규칙을 찾는 과정이 미분이고 도함수는 x 집어넣으면 기울기 돌려주는 아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결국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 점에서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미분값이 0이다. 그 점을 찾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만약에 7이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5고 이 점에서 기울기는 3입니다.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0이에요. 이거 찾자는 얘기예요. 이거. 이 점을 찾자는 얘기. 기울기를 찾자는 얘기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죠. 미분에서 0이 된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y가 x제곱이라는 함수였어요. 미분을 하면 도함수를 구하는데 우리가 y'이라고도 쓰고 dy dx라고도 씁니다. dy dx가 조금 더 디테일한 값이죠. 왜냐하면 얘는 y만 있지만 얘는 y를 뭘로 미분하는 것까지 있으니까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좀 그냥 편하게 쓰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요게 정석이죠. 얘 어떻게 되죠? 예전 그 양반들이 찾아오는 규칙에 의해서 2x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도함수예요. 이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미분이고 미분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찾은 거예요. 자, 도함수를 구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찾으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0이란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도함수가 이 도함수에 x를 넣으면 그게 기울기니까 이꼴 0이라는 건 이게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x를 찾자는 얘기죠. x는 뭐예요? 0이죠. 그래서 실제 이차 함수를 그려보면 이 점에서 기울기가 0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충 요런 흐름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요런 수식이라는 거. 요런 거라는 거. 진정한 접선. 요 점에서 진정한 접선. 요게 요 점과 요 점의 그 기울기가 근사로 한 접선. 이렇게. 우리 수치 미분에서는 컴퓨터는 이 진정한 접선은 못 구해요. 근사하는 거죠. h를 굉장히 작은 값으로 놓고 근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h를 뭘로 놨나? 10의 마이너스 4승 0.00001로 놓고 한 거예요.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요 트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 그림을 잘 보시면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갖고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에서 제가 진정한 접선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요 점부터 요렇게 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더하기 빼기를 해서 이렇게 구하면 요게 우리 직선하고 더 가깝죠. 네, 제가 그림은 되게 못 그렸지만 생각해 보면 요 진정한 접선이 요거잖아요. 요때 여기서부터 델타 A x만큼 이렇게 가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보다 여기서부터 플러스 요만큼 마이너스 요만큼 하면 요 직선의 기울기하고 더 가깝겠죠. 네. 이게 되세요? 네. 트릭입니다. 트릭. 원래 정석은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이상하네. 여전히 이상해. 자, 이게 진정한 접선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x에서 요만큼 가서 요 점과 요 점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긋는 것보다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요만큼 똑같이 그러면 어차피 요 파란 길이나 빨간 길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점과 요 점 요 두 개를 긋는 선이 원선하고 더 가깝잖아요. 하얀선하고. 그래서 이건 트릭이에요. 내가 원래 정석은 x로부터 델타 x 요 차이를 구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벌려서 요 차이를 구하면 훨씬 더 근사가 잘 되더라. 트릭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컴퓨터는 이거를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치 미분이라고 해서 실제 작은 값을 넣어서 계산하는 0.00001. 네. 그래서 보통 이걸 해석적 미분, 수치적 미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컴퓨터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도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수치 미분으로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컴퓨터는 수치 미분을 한다. 자, 그래서 수치 미분을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H분의 델타 X분의 얘에서 얘를 뺄 건데 트릭을 좀 뒀어요. 요 점에서 이렇게 뺀 게 아니라 얘를 중심으로 조금 더한 거하고 조금 뺀 그 차이를 주고 요거 H 2배만큼 한 거 이렇게 트릭을 살짝 줬습니다. 그리고 원래 함수가 이렇다고 해볼게요. 기울기가 0.01이고 x제곱에 0.1의 x. 함수는 이렇게 만들면 되죠. 딱 요거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2차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넣고 이렇게 x를 이렇게 그냥 임의로 만든 거예요. 0 이렇게 뭐 몇이에요 이게 20 이렇게 쭉 만들고 여기다가 펑션에다 넣으면 y값이 이렇게 쭉 나오니까 이거 그냥 플러스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그린 거고 아까 했던 그 수치 미분, 뉴메리컬 그 수치 미분 그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함수를 넣어주고 이걸 가지고 만든 다음에 왜 봤더니 얘는 지금 0.19와 0.29가 나왔는데 그렇죠? 얘는 5에서의 기울기, 얘는 10에서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손으로 구해보면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거 더함수 구해보면 0.02 곱하기 x 더하기 0.1 이렇게 되죠. 미분하면 여기다가 5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0.05이 10이니까 0.1 더하기 0.1 그러니까 결과가 0.2입니다. 결과가 0.2 그 다음에 이게 0.5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10을 집어넣으면, x 대신에 10을 집어넣으면, 10 하면 곱하기 10이니까 0.2 더하기 0.1이니까 0.3 네, 이렇게 되나요? 10일 때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수치미분으로 구해보니까 0.19999 얘는 0.2999 나왔죠. 거의 같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같아집니다. 그래서 수치미분으로 한 거나 이렇게 도함수를 구해서 한 거나 결과가 같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했네요. 했네. 이렇게 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되죠. 0.2. 손으로 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실제로 하면 0.2와 0.3이 나온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런 대충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